이 복소수 단어는 굉장히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이긴 해요. 왜냐면 이 복소수가 상위 과정과 연계가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예. 저 때는 있었는데 제가 수능 볼 때면 2000년도인데 2000년도에 뭐 하셨나요? 아무튼 저 때는 있었어요. 고1 때 이걸 배우고 고3 때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니 고3에 있는 복소수를 빼자 해서 빼버렸어요. 그때 고1에 있는 복소수는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고1 때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기억하기 더 힘들죠. 연계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고등수학 상에 나오는 개념이 배워보긴 할 텐데, 사실 복소수는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임의로 만든 수예요. 필요하니까 설계해서 만들어낸 수예요. 되게 신기하죠? 예. 뭐 자연수나 이런 수들은 뭔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잖아. 근데 학문적으로 필요하니까 만든 수야. 만든 수인데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잘 보세요. 규칙만 잘 보시면 돼요. 자, 허수단위 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실수 있죠? 거기에다가 i를 붙이시면 그 수가 허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실수에다가 i만 붙여서 수의 집합을 확장한 개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허수단위 i에 대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허수단위 i는 제곱하여, 제곱하면 항상 뭐가 된다고 배워요? 중3 수학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된다고 배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선생님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생각하여, 없어요. 없는데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생각하여 이를 i로 나타냅니다. 이 i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서 만든 수, imaginary number에 그 i를 따서 쓰는 거예요. 생각해서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요 i를 제곱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니까 정이에요, 정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 얘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이구나. 생각하는 게, 이게 외우는 게 그냥 외우시는 거죠. 예. 뭐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이때 저기 사용한 i 있죠? i를 허수 단위라고 하고요. 허수 단위라고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신 실수에다 i를 붙이면 전부 다 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다음 내용. 복소수의 정의를 써봐라 라고 했는데, 복소수라는 수가 또 나옵니다. 허수는 뭐고 복소수는 뭐냐? 밑에 정의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a 더하기 bi 꼴의 수예요. 단 이때 a와 b는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 더하기 허수라는 뜻이네요. b가 0이 아닌 이상 i를 붙였으니까, 제가 i를 붙이면 허수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실수에다가. 그죠? 네. 그래서 이때 글씨 이렇게 못 쓰죠 오늘? 이때 a를 실수부 혹은 실수 부분, 그리고 b를 허수부 혹은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b가 허수부 혹은 허수 부분이라는 명칭을 갖기 때문에, 허수부가 뭐야 이러면 bi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는데 bi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b라고 해야 돼요. 이름은 허수부 혹은 허수 부분이지만 사실 실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i 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복소수라는 수의 집합을 A, B에 대해서 좀 갈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얘가 실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B가 0이면 실수되는 거 아니에요.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허수 A 플러스 BI, 이건 B가 0이 아닐 때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아, BI에다가 실수를 더해도 여전히 허수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소수는 허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존에 알고 있던 실수와 방금 만들어낸 허수까지 다 합쳐서 아우르는 게 복소수예요. 그럼 수의 개념이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실수에서 복소수로 확장된 거죠.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복소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의 어떤 모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얘도 구분을 합니다. 순허수라는 허수가 있는데, 순허수는 예상하셨겠지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즉 실수 더하기 허수 이런 꼴인데 실수가 0인 꼴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I 달린 애만 있는 거예요. 순허수라고 해요. 그리고 A도 그럼 0이 아니면 A 플러스 BI 꼴일 때는 이거 무슨 허수라고 하냐. 얘는 이제 이름 딱히 잘 안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 허수 혹은 일반 허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편의상 기타 허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의 이름을 부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이해하셨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루트 3 실수죠? 루트 3i 순허수입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i 기타 허수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복소수라고 불러도 되죠? 이거 복소수라고 불러도 되죠? 이거 복소수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냥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수든 이거 무슨 수야 이러면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복소수요 이러면 정답이에요. 뭐 당연하죠. 가장 큰 수를 지칭하는 모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조건 복수 중3 때까지는 실수요 이러면 정답이었잖아요. 네, 고1 때부터는 복소수 이러면 정답인 거죠. 납득하시겠죠? 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를 만들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켤레복소수의 켤레라는 명칭은 우리가 이미 들어봤죠. 어디에서? 켤레 무리수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해서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던가요? 무리수 쪽의 부호를 바꾼 게 켤레입니다. 그럼 켤레복소수는 허수 쪽의 부호를 바꾼 게 켤레복소수가 돼요. 이해해요?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 또 희한한 게 복소수는 한 문자로 쓰고 싶어서 Z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A 플러스 BI를 지칭할 때 Z는 A 플러스 BI라고 해서 Z라고 부를 때도 있고 A 플러스 BI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의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수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켤레복소수라고 하고요. 쟤가 Z였잖아요. 얘는 Z 위에다가 얘 짝대기를 꺼서 Z바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A-BI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두세요.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I 그리고 A 마이너스 BI의 곱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합차공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아까 제가 I의 제곱은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니까 매우 주의하셔야겠죠. 아니 합차를 썼는데 가운데가 플러스라고? 네, 가운데가 플러스예요. 원래 가운데 마이너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를 잘 보세요. 무슨 뜻인가요? 복소수 Z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죠? 네, 뭘 좀 기억하시냐면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의 곱은 의미하는 게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자, 예를 들면 Z가 3 플러스 4i예요. 그럼 ZZ반은 3 플러스 4i, 3 마이너스 4i 하지 마시고 실수부 3이고 허수부 4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어서 얼마다? 25다. 이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현재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새로운 수를 배웠으니까 언제 이 수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언제 복소수는 같은가? 자, A, B, C, D가 실수일 때 첫 번째 A 플러스 BI 이놈이 0이다. 얘는 수학적으로 뭐하고 의미가 같냐면 느낌이 오시죠? A는 0, B는 0하고 같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무리수의 상등하고 똑같죠? 무리수 루트 m이 있던 자리에 그냥 i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되게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요. 두 번째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하고 같다라고 하면 A는 C하고 같다는 말이고 B는 D하고 같단 말이에요. 즉, 두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위에 0은 0 플러스 0i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무리수의 상등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친구들 없어요. 다만 복소수의 상등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실수 조건이 없을 때 복소수 상등을 쓰시면 안 됩니다. i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실수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서로 같냐 같지 않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실수에서는 서로 같으면 같은 거고 안 같으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따지죠. 대소관계를. 맞아요? 복소수는 대소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밑에 써놨는데 만약에 3 플러스 2i가 0보다 크냐 이런 표현이 틀렸어요. 아 그럼 안 크구나. 0보다 작냐? 아니 이것도 틀렸어요. 아 그러면 작수랑 같냐? 이거 틀렸어요. 그냥 대소관계를 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있고 문자 막 많이 있고 부등호 있고 또 어떤 식이 막 있어요. 문자 막 있고 그러면 여기 사용된 모든 문자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부등호 때문에. 부등호가 사용되었다는 건 여기 이 식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수들은 실수의 영역까지다 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복소수까지 넘어오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복소수는 대소관계를 정한다고 정하지 않는다고? 정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렇게 가치 있는 수를 만들었으니까 대소관계를 정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여러 수학자들이 대소관계를 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무가치해서 포기했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용도가 있어서 만든 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는 상등까지만 이 연산까지만 하면 되는데 대소관계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다 이루어지니까 대소관계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를 연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더하죠. 네.
이것도 무리수와 비슷합니다. 지금 뭐냐면 i를 문자로 보고요. 동류함끼리 계산하는 느낌이잖아요.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그냥 더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빼라고 하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빼고요.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빼면 돼요. 한 번 배우면 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더하기 빼기 이렇게 쉽고요. 곱하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분배법칙 적용되거든요. 그럼 봐봐. 처음에 A와 C가 연산돼서 AC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ADI를 쓸 거야. 보통은 연산의 순서가 그렇잖아. 그 다음에 BCI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D라고 쓰셔야 돼요. BDI의 제곱이니까요. 근데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구분해서 정렬하기 때문에 이게 정리할 때 어떻게 쓰게 되냐면 AC-BD 그리고 AD 플러스 BCI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다 보면 연산을 어떻게 하게 되겠냐? 복소수는 이거 먼저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수인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허수인 거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다 보면 복소수에 맞게끔 이렇게 그 실수부와 허수부가 구분되게끔 연산하는 어떤 스킬이 생길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요.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것도 이 상태로 둬도 아무 상관없는 복소수인데 얘를 다른 애랑 더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분모가 달라서. 맞아요? 무리수의 경우에는 분모가 달라서 문제가 되면 분모를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유리수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복소수의 경우에 분모가 복소수이면 얘를 뭐로 만들려고 하냐면 실수로 만들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모의 실수화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모의 실수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령은 뭐에 곱하는 거예요? 분모가 실수가 되게 하는 수를 곱하는 건데 여기서는 C-DI 곱하면 실수 될 것 같죠?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되니까. 아까 합차했을 때 실수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분모의 실수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 플러스 DI C 마이너스 DI 그리고 A 플러스 BI C 마이너스 DI가 되죠. 그럼 분모는 어차피 C제곱 더하기 D제곱 될 거 알고 있잖아요. 자, 분자 전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실수가 되는 거 먼저 전개하라 했지. 그럼 AC하고 마이너스 BD 아니다. 플러스 BD지?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ADI 플러스 BCI 나오네요. 이런 식이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선호하는 표현 방식이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쓰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해서 쓰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나중 되시면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한테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는 어떤 능력을 기르게 해주려고 초반에 이렇게 쓰려는 경향은 좀 보이는데 나중 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결론. 복소수의 사칙인 현상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결론을 좀 적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결론은 뭐냐면 해보니까 실수의 사칙 연산하고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같지 않아요? 그죠?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단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달라지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칸이 좀 넓잖아요. 사실 여기 옛날에 적을 게 많았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답변이 이렇게 짧게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원래는 좀 적을 게 좀 있었는데요. 당연히 연산의 기본 법칙도 만족합니다. 교환, 결합, 분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써놓을게요.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만족하죠. 자, 다음 i의 거듭제곱의 순환성이라고 하는데 저랑 같이 i의 거듭제곱을 좀 관찰을 해볼게요. 자, i의 n제곱하고 중괄호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뭐 하자는 얘기냐면 i의 1제곱, i의 2제곱, i의 3제곱 이렇게 순서를 써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i의 1제곱이면 i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i의 제곱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i의 세제곱이면 3번 곱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에다 i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뭐가 나와? 마이너스 i지. 4제곱이면 지금 거에다 i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다 다시 i 곱하면 i, 또 i 곱하면 마일, 또 i 곱하면 마이너스 i, 또 i 곱하면 1. 지금 뭐냐면 몇 번을 곱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에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그냥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거 이제 주기성이라고 해요. 주기성 혹은 순환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지난 시간에 배운 정수의 분류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알겠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친구들?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i에 4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무조건 뭐인 거예요? i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i에 4n 더하기 2는 그럼 무조건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i에 4n 더하기 3 이건 무조건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i인 거예요. 그리고 i에 4n 더하기 4 이거 무조건 뭐인 거예요? 1인 거죠. 이렇게 그냥 숫자가 뱅글뱅글 돌아서 이건 이제 순환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i의 거듭제곱은 4를 주기로 반복됩니다. 괜찮나요? 자, 현재까지 괜찮? 왠지 복수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드네요. 예. 벌써 40분이 다 돼가요. 자, 이제 뒤에 내용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리해서 오늘 끝내진 않을게요. 혹시 덜 끝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중요하니까. 알겠지? 덜 적었어? 여기 다 적었어? 덜 적었으면 말해. 다시 보여줄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무슨 칠판도 아니고. 칠판이면 다 닦고 없을 거 아니야? 그지? 확대. 다 적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목소리 들려주는 걸 싫어하지? 목소리 좀 들려주지.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다 끄덕끄덕. 아니 이거만 하고 있어요. 진짜 잘 들어야 돼.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야. 나중에 시험 보라고 해보면 이걸 제대로 쓴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알겠죠? 자, 실수의 집합에서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정의했잖아요. 대신에 a는 0보다 크다는 제한 조건이 있었죠. a가 음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제곱해서 만든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기 때문에 저런 조건을 단 거야. 근데 우리한테 누가 있어? i가 있잖아.
i가 붙은 애들은 제곱하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안 된다는 건 우리의 편견인 거죠. 이제 수를 제곱해도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제곱근의 정의를 복소수로 확장하고 싶은 거야.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이런 조건 같은 거 없이 쓰고 싶다. 이런 얘기야. 제 말 잘 들어요.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A는 확실히 음수죠.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뭐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얘고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여기 I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만 이 I라는 기호 말고 중3 때처럼 제곱근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때 루트 AI를 루트 마이너스 A로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했다는 얘기니까 이러기를 약속하자는 얘기거든요. 뭘 약속한 거냐면 근호 안이 양수이고 바깥에 i가 붙어있을 때 i를 없애면서 근호 안의 부호를 음수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호 안이 부호가 뭐예요? 근호 안의 부호가 뭐예요? 양수입니다. 음수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음수일 때는 오히려 거꾸로 오는 거니까 뭐예요? 근호 안을 양수로 만들고 i를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 이 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근호 안이 양수이고 바깥쪽에 i가 있잖아요. 그러면 i를 없애면서 근호 안의 부호를 음수가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근호 안이 음수인 경우에 근호 안을 양수로 만들고 싶으면 양수로 만드는 대신에 뭘 달아라? i를 달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저 위에 이 식에서 여기 지금 제곱근에서 a가 확실히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 때문에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 지금 마이너스 a 음수다. 근데 근호 안에 그냥 밀어 넣어버렸지. 그리고 원래 우리가 얘가 양수일 때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얘라고 했었잖아 원래. 이해하지? 음수일 때도 우리가 사용하던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해하겠니?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던 규칙을 쓰려고 이런 걸 정의하는 거지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정의를 하겠어요. 쓸데없이. 알겠죠? 네. 결론 A의 제곱근은 A의 부호에 관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이다. 이 소리예요. 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 많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 중3에서 뭐 3의 제곱근이다 뭐냐라고 부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고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잖아?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규칙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뭐냐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규칙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음수여도 신경 쓰지 말고 근호 안으로 그냥 넣자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약속했냐면 근호 안이 음수이면 근호 안을 양수로 바꾸면서 i를 달아주면 된다고 약속했어요. 아까 어디서? 여기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규칙을 잘 받는다는 얘기야.
정이니까. 알았죠? 예.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를 제곱하시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걸 약속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정의한 거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 같다고 보자. 이렇게. 실제 의미는 뭐라고요? 근호안이 양수이고 바깥에 i가 붙어있으면 i를 없애면서 근호안을 음수로 바꿀 수 있다. 근호안이 음수이면 근호안을 양수로 바꾸면서 i를 붙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제곱근의 계산 법칙입니다. 이건 중3 때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건 양수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 중3 때 배운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근호안에 음수가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하기로 했잖아. 맞아? 그러면 저 제곱근의 계산 법칙이 바뀌어버려요. 예, 헷갈려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A, B가 실수일 때 원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계산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덮어놓고 루트 AB라고 썼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대로 루트 AB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 A가 음수고 B도 음수일 때는 앞에 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둘 다 음수일 때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얘는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대로 쓰면 돼요. 이해되니 친구들? 이때 주의할 거 여기다 등호 붙여도 된다. 일부러 다른 색으로 했어. 등호 붙여도 돼요. 0일 때만. 왜냐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로 낚시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알겠죠? 예. 네. 여기 등호 붙여도 됩니다. 증명은 따로따로 할게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루트 B분의 루트 A라는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럼 중3 때 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배운 모든 학생들은 얘를 루트 A분의 B라고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마이너스 B분의 A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될 때가 있고요. 알고 계신 대로 그냥 루트 B분의 A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음일 때냐? 그럼 참 좋은데. 얘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경우에 이래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규칙이 달라버리니까 학생들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리겠지. 그냥 외워서 접근하면 헷갈려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안 헷갈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의 증명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거의 증명 과정은 눈으로만 보세요. 왜냐면 여기다 적으면 또 시험 볼 때 적어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뺐거든요. 증명한 시호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어려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증명할게요. 첫 번째 거 증명하는데 양수 증명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안 해야겠지. 중3 때 맨날 쓰던 건데. 그럼 선생님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일 때하고 둘 다 음수일 때하고 두 개만 보여주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를 보여줄게요. 선생님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 안 하나요? 똑같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계산할 때 사실 이대로 합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간단히 말해서 중학교 3학년 과정하고 똑같은 규칙을 이용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근호한이 양수여야 되죠. 근데 지금 B가 음수죠. 이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근호한이 음수라서 불편한 이 친구들, 그러면 근호한을 양수로 바꾸고 i를 곱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얘가 근호한이 음수여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근호한을 양수로 바꾸고 i를 붙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 경우에는 중3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위에 거꾸로 읽어보면 야, i가 밖에 달려있고 근호한이 양수라고? 그럼 i 떼고 근호한을 음수로 바꿀 수 있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i 밖에 달려있고 이거 양수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i를 없애버리고 근호한을 음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결론은 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지 않죠? 이해되는 친구들? 자, 그러면 음수일 때 뭐가 다르냐? A가 음수, B가 음수라고 해보죠.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인데 계산이 안 돼요. 왜? 음수니까. 물론 저거 외우면 계산이 되죠. 안 외운 상태에서 말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A가 음수인 게 불편해서 여기를 그 첫 번째 근호한을 양수로 만들고 i를 곱했어요. 마찬가지 두 번째 근호도 음수인 게 불편해서 양수로 만들고 i를 곱했어요. 니네 마이너스 달려있다고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마이너스 달려있지만 양수인 거야. 알겠지? 그럼 근호한이 둘 다 양수니까 이 둘을 곱해서 중3 제곱근의 계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i 제곱이 생기는 거죠. 이해됐어? i 제곱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됐잖아요. 그냥 곱한 게 아니고 앞에 뭐가 생겼어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왜 이게 둘 다 음수여야 되냐라고 하면 i가 양쪽에서 나와서 곱해져서 마이너스를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잘 납니다. 증명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i가 각각의 근호에서 튀어나와서 둘이 곱해져서 마이너스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증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양일 때 증명할 필요 없고요. 얘는 음일 때하고 양일 때하고 음일 때하고 세 개를 해야 돼요. 되겠죠? 예. 첫 번째 A 양수, 저걸 제일 마지막으로 할게요. 첫 번째 A 음수 B 양수라고 해보죠. 알았죠?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A가 양수라서 못하겠으니까 음수라서 못하겠으니까 저거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근호한을 양수로 바꾸고 i를 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 양수니까 제곱근의 계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근호한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근호한이 양수면 바깥쪽에 있는 i를 없애면서 부호를 음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근호한이 양수면 근호한을 음수로 바꾸면서 i를 달면 돼요. 반대로 근호한이 음수면 근호한이 양수고 밖에 i가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i를 없애면서 근호한을 음수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근호한이 양수고 i 달려 있으니까 근호한을 음수로 바꾸고 i 없앨 수 있어요.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된 거잖아요. 양수일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A 음수, B 음수일 때를 할게요. 저거 이제 특별한 경우 마지막에 하려고요.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다라고 하면 둘 다 음수니까 너네 밑에도 양수로 바꾸고 위에도 양수로 바꾸고 싶잖아 지금. 바꾸보니까 어떻게 돼? 아예 약분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양수니까 그냥 합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얘가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여기가 음수가 왜 아닌지 알겠죠? 음수면 약분되고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다 사라져 버린다고. 안 헷갈리겠지 않냐? 증명과정을 보니까. 증명과정에 관심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요. 저 특별한 케이스 마이너스 왜 튀어나오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분모만 의미일 때입니다.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예요. 그럼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하려고 하는데 분모가 의미라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수니까 그냥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가 i니까 불편해서 여기다도 i를 곱하고 여기다도 i를 곱해서 실수화를 그냥 시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분의 i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근호한이 양수고 바깥쪽에 i 있으면 i 없애면서 음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i 없애면서 음수로 바꿔봐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죠.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이유는 분모에 있는 i를 실수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안 헷갈린다니까요. 아,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증명을 잘하는데 우리는 학생이라 이렇게 증명을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냐고. 자, 제 말 잘 들어요. 제가 왜 이 증명 과정을 수록하지 않은지 보여줄게요. 알겠죠? 다 지울게요. 자, 밑에 문제를 풀어볼 때 다음을 계산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위에서 저 공식을 외워서 둘 다 음수가 아니니까 둘 다 음수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둘 다 음수가 아니면 야 그냥 곱해 이렇게 써있잖아. 맞아. 근호 안에 수끼리 그냥 곱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근호 안에 수끼리 그냥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둘 다 음수잖아요. 둘 다 음수면 뭐라고 돼 있냐 이거. 그냥 곱하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세 개의 답 하나가 1번이 마이너스 루트 6이었고 2번도 루트 마이너스 6이었고 3번은 마이너스 루트 6이었잖아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증명 과정하고 똑같은 풀이 해볼게요. 저 공식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 공식을 내가 아예 안 해온 상태면 계산 못하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잘 봐요. 내가 중3의 제곱근의 계산 법칙밖에 할 줄 몰라. 대신에 뭘 알고 있냐면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정의를 알고 있다고요? 이것만 알면 충분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볼게요. 제가 중3 제곱근의 계산 법칙밖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근호한이 음수인 게 되게 의아할 거 아니야. 여기 음수면 안 되지 않나? 양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양수로 바꾸려면 뭐 하면 된다고 했냐면 루트 3 곱하기 그냥 양수로 바꾸고 i 달면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런데 루트 3하고 루트 2는 중3 제곱근의 계산 법칙에 의해서 루트 6이 될 거니까 루트 6i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정의는 뭐라고 했어? 근호안이 양수이고 바깥쪽에 i가 있으면 i를 없애는 대신 근호안을 음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 그럼 i를 없애는 대신 근호안을 음수로 바꿔서 첫 번째 답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오죠? 선생님 이렇게 답 쓰면 틀려요? 안 틀려요. 이렇게 써도 안 틀려요. 그러면 실제로 숫자 계산하실 때 저 위에 거 외울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면 그 문자의 부호를 제시해요. 저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실제 계산할 때 선생님 쓰세요라고 하면 저 안 써요. 저 안 씁니다. 저는 그냥 i 밖으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양의 제곱근의 계산 법칙으로 써요. 그게 훨씬 편해. 이게 지금 뭔가 더 추가적으로 계산한 것 같지만 외운 기억을 불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밑에도 해볼까? 당연한 얘기죠. 루트 3i 곱하기 루트 2잖아요. 그럼 루트 6i잖아요. 근데 루트 6i는 뭐라고 했어요?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똑같은 답 나왔죠. 자, 얘는 근호한이 음수면 안 돼. 양수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뭐 이렇게 안 이쁘게 이어지니? 루트 3i 곱하기 루트 2i 일 텐데 i랑 i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6이구나. 이거 뭐가 아무 문제가 없죠. 계산하는데. 저 위에 공식을 전혀 외우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만 알고 있으면 근호한이 음수이면 양수로 바꾼 대신에 i를 달면 돼요. 거꾸로 할 때는 근호한이 양수이고 i가 달려있으면 i를 없애는 대신에 근호한을 음수로 만들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4, 5, 6번 이거 공식 가지고 해보면 얘 지금 분모 양이고 분자 음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 외의 경우니까 그냥 합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이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 답은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이것도 이렇게 안 풀 거라서 알겠지? 얘도 공식 가지고 하면 얘는 분모만 의미고 분자 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합치자 했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두 번째 답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니까 그냥 합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세 번째 답은 루트 3분의 2예요. 자, 이게 나올 건데 공식으로 안 할 거라고요. 제가 알았죠?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근호한을 양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i예요. 그럼 루트 3분의 2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i가 바깥에 달려있을 뿐이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근호한이 양수이고 i가 달려있으면 i를 없애는 대신에 근호한을 음수로 바꿀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호한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처음에 공식을 이용한 풀이하고 똑같죠. 답이. 마찬가지예요. 근호한을 양수로 바꾸고 i를 밖으로 뺐어요. 루트 2가 되겠죠. 이러면 분모에 i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i를 하나 곱하고 여기도 i를 하나 더 곱하라 했죠. 맞아? 그러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들 거고 얘는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 i 하나는 바깥쪽으로 곱해져서 남겠죠. 근데 근호한이 양수이고 바깥에 i 곱해져 있으면 i 없애는 대신에 근호한을 음수로 바꾸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니까 공식을 사용해서 얻은 답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맞죠? 세 번째 근호한이 음수니까 루트 3i라고 쓰고요. 마찬가지예요. 루트 2i라고 써버리면 i들이 약분됩니다. 그럼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죠. 그럼 공식 써서 얻은 답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공식을 쓰지 말라고 할까? 왜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푸는 과정이 아까 쌤이 증명하는 과정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냥 문자가 아니고 근호한이 숫자라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다루기 더 편해요. 아까 문자일 때는 a라고 해서 반드시 양수나 음수라고 볼 수 없고 마이너스 a라고 해서 반드시 양수나 음수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정신 되게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로 돼 있으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공식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i를 밖으로 꺼내서 연산하게끔 그렇게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하시게 되냐면 저 위에 저 제곱근의 계산 법칙이죠? 얘를 증명하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물론 완전한 증명은 아니죠. 숫자 가지고 하는 건 문자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걸 자주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그럼 어느 순간 그냥 공식이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마이너스가 달린 아이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생각나요. 절대 안 헷갈려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 되면 그때는 뭐 공식을 쓰든 근호한을 양으로 바꿔서 i를 꺼내서 풀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당분간은 근호한의 부호를 양수로 바꿔서 i를 꺼내서 푸는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죠. 알겠나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